안녕하세요. 프라이팬 코팅이 벗겨져서 매번 새 걸로 바꿔야 하고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신혼차에 코팅팬이 편해서 이걸 계속 사용했었는데 코팅팬에 있는 후라이팬이 코팅이 벗겨질 때마다 새 후라이팬으로 계속 바꿔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이 좋지 않다는 판단을 받았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코팅팬에 나오는 과부라 화합물이라는 발암물질이 갑상선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스크래치가 생길 때마다 새 걸로 바꾸기에는 아무래도 비용적 부담이 너무 크겠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코팅팬이 아닌 스텐팬을 사용해야 하는지 5가지 이유를 딱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주방 도구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후라이팬, 그 중에서 스텐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스텐팬이 도대체 일반 후라이팬보다 뭐가 더 좋은 걸까요? 먼저 첫 번째로 건강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건강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아이들 그리고 남편이 건강하길 원하지 않으신가요? 우선 제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제가 원래 생리통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 몇 년 사이 생리통이 진짜 매번 심하게 와가지고 왜 그런가 하고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식습관 그리고 플라스틱 같은 환경 호르몬 때문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중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코팅팬인데, 코팅팬은 과부라 화합물이라는 발암물질이 저희 남편처럼 갑상선이 좋지 않은 사람한테 악영향을 준다 하더라고요. 갑상선뿐만 아니라 암, 그리고 호르몬 기능장애, 면역체계 약화 등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막 찾아보니 건강을 챙기기 위해 이 코팅팬에서 스텐팬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코팅팬 사용하면서 바닥 부분에 기스가 나면서 코팅막이 벗겨지는 적 다들 보신 적 있으시죠? 요리할 때 소금 같은 염분이 이 코팅막에 조금씩 스며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식을 자주 먹는 한국인한테는 별로 적합하지 않는 팬 종류가 바로 이 코팅팬이라고 합니다. 염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날카로운 조리도구나 열에 의한 손상, 그리고 세척할 때 손상이 많이 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코팅막이 조금씩 벗겨지면서 발암물질이 우리 몸속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에 비해 스텐팬 같은 경우에는 코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날카로운 조리도구들을 편하게 막 사용할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성비입니다. 코팅팬 같은 경우에는 코팅의 수명이 짧게는 6개월, 길면 1년 정도 지나면 수명이 다한다 해요. 그 이후에는 많이들 보신 것처럼 코팅팬에 있는 코팅이 다 벗겨지면서 팬을 계속 바꿔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평생 후라이팬을 사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금액이 만만치 않으시죠? 하지만 스텐팬 하나만 있으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한 개의 가격으로만 보면 이 스텐팬이 코팅팬보다 더 비싸지만 길게 본다면 스텐팬은 교체할 일이 없기 때문에 더욱 경제적이고 가성비가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의 맛이 확실히 달라요. 요리 유튜버나 셰프님들이 영상을 봤을 때 코팅팬으로 요리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코팅팬 대신 스텐팬이나 무쇠팬으로 요리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팬을 주기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없고 팬의 성능 때문에 똑같은 레시피로 음식을 만들더라도 맛의 차이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텐팬의 성능은 열 전도율과 열 보존율이 좋기 때문에 음식의 결과물을 한눈에 봐도 차이가 나고 먹어보면 기존 코팅팬은 바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 정도로 맛의 차이가 엄청 크답니다. 혹시 라면 끓이실 때 불 조절하시나요? 아니면 같은 불 세기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끓이시나요? 라면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끓이는 게 가장 맛있다 하더라고요. 다른 요리들도 팬에 열이 골고루 전달되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코팅팬은 열 전도율과 열 보존율이 좋지 않아서 맛이 떨어지고 스텐팬으로 만든 음식이 훨씬 더 맛있는 것이죠. 제가 업로드한 영상 중에서 들기름 계란 후라이 만드는 영상이 있는데 혹시 보셨을까요? 그 영상에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코팅팬이랑 스텐팬 각각 이용해서 계란 후라이를 만들었는데 요리하면서 열 전도율과 열 보존율의 차이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맛이 너무나도 달랐어요. 위 카드를 클릭해서 계란 후라이 영상 꼭 한번 시청해보세요. 그 다음으로는 무쇠팬도인데 왜 굳이 스텐팬을 추천하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많은 종류의 팬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팬이 스텐팬, 코팅팬, 그리고 무쇠팬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팅팬은 말씀드린 것처럼 코팅이 벗겨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발암물질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하는 소모품이라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무쇠팬 같은 경우에는 스텐팬과 마찬가지로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그럼 무쇠팬도 좋다면서 왜 추천하지 않는 걸까요? 무쇠팬을 추천하지 않는 데엔 단점이 크게 3가지나 있습니다.
다들 육아하랴 요리하랴 손목이 남아나질 않으시죠? 무쇠펜의 첫 번째 단점은 굉장히 정말 무겁다는 겁니다. 여성분들이 사용하시기엔 아무래도 손목에 무리가 더 가겠죠? 두 번째는 관리가 어렵고 번거로워요. 무쇠펜은 수분에 약해서 녹이 잘 쓸고 주기적으로 펜에 기름을 먹여가며 관리를 계속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저처럼 귀차니즘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손이 잘 안 가게 되겠죠? 세 번째로는 무쇠는 산에 반응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요리를 할 때 특히 토마토가 들어간 음식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텐펜은 코팅펜보다 건강하게 사용 가능하고 무쇠펜에 비해 물기와 산성에도 강해서 아무래도 손이 더 많이 가는 제품이겠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스텐펜은 세척이 쉽고 편리해요. 코팅펜 세척할 때 부드러운 수세미로만 세척을 하시죠? 철 수세미로 빡빡 문지르고 싶은데 그러면 코팅이 다 벗겨짐이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스텐펜은 식기세척기 사용도 가능하고 철 수세미로 빡빡 문지르셔도 상관없어서 마음 편하게 세척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해요. 그리고 스테인리스 펜을 사용할 때 예열을 해줘야 하니 사용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손쉬운 예열 방법을 익히신다면 편하게 그리고 손이 더 가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올린 들기름 계란 후라이 영상에서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머큐리블 같은 예열 방식이 아닌 절대 들러붙지 않는 초간단 예열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예열하는 방법만 한 번 더 설명하는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텐펜을 꼭 사야만 하는 5가지 이유를 말씀해 드렸는데요. 이제 어떤 종류의 펜을 사용해야 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나는 건강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편하게 코팅펜을 사용하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코팅펜을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족의 건강이 우선이고 더 안심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스텐펜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코팅펜을 갖다 버리시고 우리 가족 건강과 맛을 책임질 수 있는 스텐펜을 꼭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고르기 힘드실까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셰프인 316통 5중 제품 링크를 아래 댓글에 넣어놨으니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